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다음 이제 634쪽이죠. 4번 공동주택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 있습니다.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죠. 그동안 이제 워낙 큰 평수를 많이 지었습니다. 또 그러고요. 이제 작은 평수가 필요하죠. 청년총각들, 그 20대, 30대 집값이 너무 뛰어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그만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조그만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조그만 집을 많이 짓자. 근데 시골에다 지을 수는 없죠. 그 도심에서 생활하니까 도심 내 전철역 주변에 찌그만 집 상당히 짓자라고 하는 겁니다. 표가 끊어져 있는데 앞쪽 내용 보면서 가도록 하시죠. 먼저요. 전철역 주변에 찌그만 집 상당히 짓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이고, 그러면 전철역 주변이니까 당연히 도시지역이겠죠. 찌그만 집 주택법 기본 숫자 얼마고요?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당히 짓자. 한동으로 너무 많이 지으면 빈민가, 슬럼가가 되니까 300세대 미만으로 짓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 당연히 공동주택 가운데 일부입니다.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에 두 가지가 있어요. 단지형도 있고, 원룸형도 있습니다. 원룸 세 글자, 우리말로 세 글자 뭐예요? 단칸방이죠. 단칸방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주택에 아이언다가 있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있습니다. 5계층 이상, 4계층 이하, 4계층 이하, 660으로 구분되는 거죠. 근데 단지형에는 뭐가 안 되고요. 아파트 안 되고 연립과 다세대가 됩니다. 단지형으로 지을 때는 찌그만 집 많이 짓자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해서 좀 더 하나 더 올릴 수 있습니다. 5계층 이하, 5계층 이하로 할 수가 있고요. 원룸형 청년총각 혼자 살고 아니면 신혼부부 잠깐 살고 하는 거죠. 층수가 20층, 30층 오르면 높을수록 사람이 많이 살게 되고 청년총각 서로 부딪힐 일 많이 생기게 되고 부딪힌다보다도 마주칠 일 많이 생기게 되고 좋은 거죠. 연다가 다 됩니다. 그런데 연다는 4계층 이하죠. 5계층 이하로 되는 건 단지형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도시형 자체가 얼마 이하예요? 85 이하인데 이 원룸형은 얼마 이하로 하고요? 50 이하로 하고 그 다음에 30 이상이면 투룸으로 할 수가 있다까지가 있습니다. 그러고요. 전철역 주변에 조그만 집 상당히 짓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칠판 여기까지 잡아주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칠판 이쪽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도심에 빈 땅이 거의 없죠. 그래서 땅에 대한 이러저러한 요건들을 다 줄여준 겁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주택단지에는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부대시설, 복리시설 거의 없이 집만 달랑 지어서 집 팔아먹을 수 있게 한 게 이 제도예요. 그러니까 어린 놀이터 없고 관리사무소 없고 등등등입니다. 아이들 놀이터도 없는데 그거요. 지금 85제곱미터 30평 언저리 34평 아이들 충분히 같이 살 수 있죠. 그런데 놀이터도 없이 아이들 살으라고 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아파트는 안 됩니다. 연다는 5계층이야. 개똥아 놀자. 알아서 밥 먹고 내려갈게. 골목길에서 놀 수 있죠. 여기는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1번 어린 놀이터 안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놀이터도 없이 콘크리트에서만 아이들을 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단지형 아파트는 없다. 2번 연립 다세대는 4계층이 아닌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5계층 이하까지 가능하다. 3번 도시형 생활주택 85 이하인데 원룸형은 50 이하로 해야 되고 동그라미 4번 도시형 전체가 85 이하죠. 그래서 85 초과는 도시형이 아닌 거고 또 아파트는 원룸형만 가능한데 원룸형은 50 이하만 있죠. 따라서 50 초과 아파트는 도시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양과 1번 정의와 종류 300세대 미만 구미대 규모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고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주택을 말한다. 1번 원룸형 주택 단칸방 첫 번째 점 씻고 아침밥 끓여 먹고 나가죠. 욕실 부엌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점 50제곱미터 이하 세 번째 점 하나의 공간인데 30 이상이면 투룸으로 할 수 있다. 지하층에 사람 살게 하지 말라고요. 2번 단지형 연립과 다세대 그 다음에 건축연에 심의 받으면 한 층 더 얹어서 5계층까지 할 수 있다. 단지형 아파트 없고요. 양과 1번 복합건축 여부 동그라미 1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저러한 대지에 대한 여건들을 다 완화해 줬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와서 보시면 636쪽에 이제 그림이 있죠. 주차에 대한 규정은 종전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규정 말고 새로 바뀐 게 있긴 합니다. 근데 바뀐 것이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차이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즉 뭐냐면 일반 집 70채, 그 다음에 단지형 70채, 원룸형 70채, 210채를 짓는다고 치자고요. 한 동에다 섞어 짓는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섞어 지을 수 없다고요. 섞어 짓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집에는 한 세대당 주차면 앞면은 있어야 되죠. 70세니까 70면. 그러니까 단지형 옛날에 7집에 앞면. 그러니까 70세대면 10면. 원룸형 14집에 앞면. 70세대면 5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한 동에 210세대 살고 있는데 주차면은 85면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주차 갖고 서로 싸움 생기죠. 섞어 짓지 말라고요. 오른쪽 그림형. 그러니까 단지형. 단지형은 7집에 안 되니까 70세대에 10면. 원룸형 14집에 앞면이니까 70세대에 5면. 140세대 사는데 주차면 15면 싸움 생기죠. 섞어 짓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번 원칙 하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85초가 는 등 그러니까 그 밖의 주택 섞어서 복합해서 건축할 수 없다. 주차장 갖고 싸움 생기니까요. 예외 좀 이따 보시고 동그라미 3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과 원룸형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동그라미 2번 원칙 그 점 예외. 단 다음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작은 1번 원룸형 주택과 85초가 주택 한 세대 꼭대기층 집주인 한 채 괄호에 꼭대기층 집주인 한 채. 그건 뭐 어지간한 사람들의 로망 중에 하나이죠. 건물주가 돼서 아랫집에 새 집 쫙 깔고 그다음에 꼭대기층 살면서 큰 집 살면서 월세 받아서 그거 갖고 뭐 놀러 다니고 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2번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원룸형 주택과 85초가 는 등 외유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작은 1번도 원룸형 주택과 큰 집 한 채 작은 2번도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지역 그 밖의 주택. 그런데 거기는 어디냐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고요. 역세권이죠. 그 중에서도 초초 역세권. 때리릉 전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리만 듣고 뛰어나가도 전철을 탈 수 있어요. 대신 천총각들 차 갖고 오지 마. 섞어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가 있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636 제일 아래 표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이러저러한 그러니까 뭐 특례들이 있는데 그건 뭐 여기서 지금 짚는 것보다 해당하는 자리들을 다 보신 다음에 뭐 세 번째, 네 번째 보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셨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637, 그러니까 굵은 5번 준주택이 있습니다. 준우승, 우승 아니죠. 준주택, 주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주택이 아닌 곳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관리 규제도 하겠다. 동그라미 2번 준주택이란 주택이 아니라고요.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준주택에는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주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위표에서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그러니까 단독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이 있죠. 그게 이제 주택법의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서요. 2번 공동주택의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니죠. 그 다음에 2종 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미만의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요. 노유자시설로 노인복주택, 업무시설로 오피스텔, 그 다음에 숙박시설로 5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생활시설. 얘는 주택이 아닌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거로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러저런 규제를 하겠다. 준주택에 그러니까 오피스텔, 그러니까 다중생활시설, 그러니까 기숙사, 노인복주택 있습니다. 준호다기노. 그러니까 준호가 그러니까 의원에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주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콜라도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술도 줄이고 커피도 좀 줄이고 그래서 준호가 선언을 했습니다. 나 이것저것 줄이고 나 이제 녹차를 마시겠다. 친구들이 어이구 신통하네. 좋아 축하해. 그러니까 격려해 줄게. 그래서 다른 친구 개똥이가 선물을 줬어요. 아유 고마워. 보니까 이쁜 닭이 세트야. 아이 고마워. 또 소똥이가 선물을 줬어요. 또 이쁜 닭이 세트야. 아유 고마워. 하나는 집에다 놓고 하나는 사무실에 놓고 써야지. 말똥이가 선물을 줬어요. 닭이 세트요. 2개나 있는데 쥐똥이가 선물이요. 또 닭이 세트요. 닭이를 삶아 먹냐? 녹차 갖고 와 녹차. 닭이 이제 그만. 닭이 이제 안 받아. 닭이 노 선언을 했습니다. 준호가 닭이 이제 안 받아. 닭이 노 선언을 했다고요. 준호 닭이 노인 거고요. 굵은 6번 입주자 등이 있고요. 동그라미 1번 입주자란 각각 규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 주택의 소유자,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그러니까 소유자를 입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민법의 소유를 주택법에서 입주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사용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사용자를 말한다.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집주인 따로 있고 거기에 세대로 살고 있는 사람, 전세 월세 쓰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합니다.
다음에요. 동그라미 3, 4 생략하고요. 다음에 굵은 7번에 주택단지,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도 보셨죠. 30채 이상 한 곳에 많은 집이 들어서니까 달랑 집만 지어서 팔아먹을 수 없고 이것저것 지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얻어 사업계획 승인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이죠.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주택단지,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달랑 집만 지을 수 없고 뭐도 넣으라고요. 부대시설도 복리시설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쪽 가세요. 6, 3, 8.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표요. 복리시설. 복리시설은 지금 30채 이상이죠. 전세대 아파트 단지 떠올리시고요. 그래서 옆집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복리시설이라고요. 복리시설입니다. 잘못 읽어갖고 옆집 행패는 좀 풀렸대.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옆집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옆집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은 부대 딸린 겁니다. 이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지은 거죠. 그래서 부대시설은 거기에 따라가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사람이 어슬렁거리면 이상한 거예요. 이쪽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쪽 중에 사람이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고요? 관리사무소가 있죠. 관리사무소에는 사람은 있지만 관리사무소에 있는 사람은 누구는 아니에요. 옆집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요. 결국 사람이 없고 사람은 있지만 옆집 사람 아닌 것.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는 뭐에 해당한다고요? 부대시설입니다. 관리부대.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이다. 전투부대, 지원부대, 보급부대, 의료부대 이 뜻이 관리부대가 있다고요. 관리부대. 다 끝났습니다. 틀릴 거 없죠. 동그라미 2번 복리시설이란 옆집 식구들과 함께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한 주택단지 안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말한다. 어린 놀이터, 옆집 애기요. 그 다음에 단지 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옆집 아저씨 두부 사러 와서 같이 만났죠. 그 다음에 유치원, 옆집 애기요. 주민운동시설, 테니스장, 헬스조그만 헬스클럽, 옆집 아저씨 아줌마요. 경로당,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 등이 있죠. 동그라미 3번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시설 설비를 말한다. 주차장, 사람 어슬렁거리면 이상하죠. 어린이집 오전반요. 뿅아리차 타고 와서 뿅아리차 타고 올 시간 됐습니다. 12시 반. 할머니, 애기 엄마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주차장에 시커먼 총각, 시커먼 모자, 시커먼 마스크, 시커먼 잠바 입고 20분째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힐끔힐끔 정문 쪽 쳐들어온 것만 쳐다보고 저놈 누구냐고요. 이상한 놈이죠. 왜 사람이 어슬렁거려요? 어슬렁거리면 안 되죠. 주차하고 정원님대로 빨리 가야죠. 관리사무소, 사람은 있지만 옆집 사람은 아니라고요. 좀 이따 보시고. 그 다음에 담장. 담장에 사람 붙어 있으면 뭐예요? 도둑놈이죠. 그 다음에 단지 안에 도로에 어슬렁거리는 놈이나 주차장 어슬렁거리는 놈이나 똑같은 놈이고요. 건축 설비요. 매미예요. 매미인 줄. 왜 가로등에 붙어 있어요? 맴. 아닌 거죠. 그래서 괄호예요. 관리사무소. 항상 사람은 있지만 옆집 사람은 아니다.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이다. 관리부대. 다 끝났습니다. 동그라미 4번.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개나리 단지가 있습니다. 개나리 단지가 있는데 1000세대 개나리 단지가 있고 그러면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있는 거죠. 1000세대 개나리 단지가 있는데 여차차 사정으로 거기에 철도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계속 개나리 단지예요. 5살짜리, 3살짜리 누나 손잡고 남동생 해서 철길 넘어서 어린 놀이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여기가 600세대, 400세대라고 하면 여기가 그동안 개나리 단지였으면 이쪽에서 우리 단지는 개나리 단지, 여기는 우리는 개가 아니니까 소나리 단지가 되겠죠. 단지가 끊어지게 된다고요. 동그라미 4번 작은 1번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지나가면 당연히 끊어지고 2번 폭 20m 이상 일반도로, 3번 8m 이상 도시공객 예정도로, 4번 유지설에 준하는 것으로 어찌고저찌고 동그라미 2번 어찌고저찌고 생략하고요. 다시요. 동그라미 4번에 작은 2번과 3번 철도 지나가면 당연히 끊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폭 20m 이상 일반도로, 8m 이상 예정도로. 그러니까 그거는 저쪽 뭐 도로법, 국토계획법, 시설 기준 세부적인 것까지 길게 가야 됩니다. 그냥 그럴 거 없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20m 도로가 그러니까 지나가게 되면 8m 도로를 정하기만 하면 단지가 끊어진다. 그래서 뭐예요? 20과 8이면 단지가 끊어진다는 거죠. 저는 과자 붙였어요. 20과 8이면 단지가 끊어진다. 가끔 어떤 분들이요, 이 초선생 막 욕하고, 강의 시간에 욕하고 그러네. 욕 안 했어요. 20과 8요. 과자 붙였어요. 과자 빼고 이상하게 읽지 마시고 20과 8이면 단지가 끊어진다는 거죠. 다음 쪽에 동그라미 6번 혼합주택단지 분양 목적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여 있는 걸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8번 뭐 다른 부분과의 관계는 우리 시험하고는 큰 초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그러니까 640쪽에 2장 리모델링과 주택의 건설을 보시죠. 목차요 1절 리모델링, 2절 사업주체, 3절 사업절차 등이 있습니다. 근데 주택, 그러니까 리모델링이요. 그러니까 있던 집 손대는 게 그러니까 리모델링이죠. 그러니까 기둥이라도 놔두고 손대는 게 리모델링. 싹 걷어내고 새로 지으면 재건축. 그러니까 2절 주택건설에 누가 집 장사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업주체. 3절 30세 이상 지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래야 되죠. 제1절에 리모델링이 있고, 그러니까 굵은 1번 다음 쪽 641쪽 아랫부분까지 있는 전체 내용을 첫 번째 표로 다 해놨습니다. 640쪽의 표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대비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이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전부 철거하는 거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그러니까 일부 철거, 일부 존치, 기둥이라도 남겨두고 손대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기둥 놔두고 싹 걷어내고 새로 올리는데 기술적으로는 훨씬 더 어렵죠. 여러분이 지금 그러니까 뭐 공부하고 계시는 어느 자리가 있을 텐데, 아무튼 뭐 그러니까 20층 건물을 떠올려 보자고요. 20층 건물을 재건축 가림막 치고 싹 걷어내고 새로 올리면 되는데 20층 건축을 리모델링 기둥은 남겨놔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를 털어내야 되는데 큰 망치로 꽝꽝 때려요. 기둥에 다 금각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전기톱으로 썰어내야 됩니다. 썰어내고 그러면 어느 정도 끝났으면 그 자리에 20층 높이에 기둥만 지금 8개, 12개 떠 있는 거죠. 서 있는 거죠. 거기다 다시 이제 아래서부터 붙여서 올라오는 겁니다. 뭐 3D 프린팅 뭐 이렇게 해서 올라오듯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워낙 재건축이 투기판으로 가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권장한다.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리모델링 기둥 놔두고 싹 올리는 건데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금지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리모델링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는 크게 두 가지요. 그러니까 대주선 리모델링과 그러니까 증축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대주선 리모델링 10년 지나야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10년까지는 집장사 책임이고요. 애프터 서비스가 담보 책임이 있는 거죠. 10년 지나면 대주선 리모델링, 그러니까 15년 지나면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증축은 면적 1.3배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적 1.3배만 할 수도 있고, 면적 1.3배가 세대수, 그러니까 1.15배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1000세대였으면, 100세대였으면 15집.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1.3배, 1.15배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3배, 1.15배에다가 그러니까 유로 3개층 이하, 그 다음에 2개층 이하까지를 더 붙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세대수 늘리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뭐 3개층, 2개층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거고요. 자, 이상입니다. 뭐 그래서 숫자는 간단하죠. 10년, 15년, 1.3배, 1.15배, 3개층, 2개층 다 됐습니다. 뭐 여기가 15층 이상이었으면 3개층까지 붙일 수 있고, 14층 이하면 건물이 작았고 기둥도 작으니까 2개층까지만 붙일 수 있다. 두 번째 표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량이 있죠. 세대수가 1.15배까지 늘릴 수 있는데, 보시죠. 두 번째 표에서 기존 1000세대가 있고 모두 100제곱미터씩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합쳐서 10만 제곱미터가 있었죠. 증축 리모델링 1.3배, 그러니까 13만 제곱미터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세 칸 중에 첫 번째 칸이요. 1000세대가 130제곱미터씩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세대수를 늘리지 않고 증축만 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받아 리모델링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칸요. 1000세대가 129제곱미터씩 가져갔습니다. 12만 9천, 1000 남았죠. 100제곱미터 10세대를 추가로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고요? 리모델링 하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받아 리모델링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칸 1000세대가 115제곱미터씩 가져갔습니다. 11만 5천, 15,000 남았죠. 그래서 100제곱미터 150채를 짓는다고요. 리모델링 하는 거지만 리모델링 허가 신청이 아니라고요. 리모델링 허가 신청이 아니라 뭐로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들어와야 되죠. 집 없던 곳에 30채 이상 새로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 집 있던 곳에 30채 이상 추가 건설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다음 쪽에 동그라미 2번까지 다 쭉 보셨고요. 다음에 굵은 2번, 그러면 누가 리모델링을 진행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굵은 2번,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 입주자 대표에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한다는 거고요. 리모델링 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시 표가 끊어져 있는데요. 뭐 표를 안 끊고 할 때 보면은 쪽수만 쓸데없이 너무 늘어나니까 표를 끊었고요. 이건 이해해 주시고 가보시죠. 아무튼 표가 끊어져 있는데 잘 따라가 보시자고요. 양과 그러니까 641쪽이죠. 자 보시면 아까 보셨지. 그러니까 어느 개나리 단지가 있습니다. 1000세대 개나리 단지. 그러니까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그 건설 절차에서 시장구청장에게 사용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검사받은 그대로 잘 사용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10년 지나면 대수전 리모델링, 그다음에 15년 지나면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1000세대 개나리 단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원 찬성했다고 치죠. 전원 찬성했으면 이미 아파트 단지에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자 대표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있으니까 따로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전원 찬성했으니까 따로 뭐 도받을 게 없죠. 1000세대에서 1000명 다 찬성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넣어서 리모델링 허가받아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000세대 단지에서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일부 찬성, 일부 반대입니다. 근데 일부 찬성인데 1000세대 가운데 그러니까 뭐 5집 동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지 기둥 놔두고 싹 철거하자 그럴 수는 없죠. 다수가 동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다수가 동의를 해서 그러니까 리모델링 추진 기구를 만드는 거죠. 뭐요? 리사모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리모델링 사랑해, 나도 사랑해, 리사모를 만드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고요? 리모델링 그러니까 주택조합이라고 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면 시간 너무 끌지 말라고요. 몇 년 안에요. 그러니까 2년 안에 그러니까 정식 절차,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건의 차이가 있죠.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드는데 요건이 뭐고요? 면적 3분의 2, 쪽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3분의 2니까 그냥 분자 2인 거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641쪽에 제일 아래죠. 전체 리모델링 하려면 전체 3분의 2, 각동 과반 결의, 동만 리모델링 하려면 3분의 2 이상 결의로 한다. 우선은 이제 3분의 2만 쓰시고, 그 다음에 면적 3분의 2, 총수 3분의 2인데 그건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조합 만들려면 3분의 2이고요. 다음 쪽 가서 설립허가 받고 2년 내에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허가 신청해서 허가받아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 허가 신청 때에는 전체 하려면 얼마요? 그러니까 총수 4분의 3, 면적 4분의 3, 그러니까 그다음에 동마다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얼마라고요? 분자가 3이죠.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려는데 전원 찬성이면 얘기할 게 없고 일부 찬성, 일부 안 되면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고 거기에서 시공자 선정해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 들어오는 겁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만들 때 얼마고요? 3분의 2. 리모델링 허가 신청, 뽀개기 신청, 우리 단지 철거 신청, 99% 철거 신청 들을 때는 얼마고요? 4분의 3입니다. 자, 이런 내용, 숫자가 좀 뭐, 얘기도 복잡하고, 숫자도 뭐, 그러니까 뭐 복잡하고 좀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이제 어렵습니다.
혹시 그래서 우리 후손들 이런 거 갖고 어려워할까 봐서 우리 조상님들이 미리미리 재밌는 리듬을 만들어 놓으셨죠. 닐리리야 닐리리야 리리삼입니다. 리리삼이죠. 리리삼입니다. 닐리리야 닐리리야 리리삼이죠. 리리삼입니다. 리모델링 주택 만들 때 얼마요? 3분의 2. 리모델링 허가 신청 때 얼마고요? 4분의 3입니다. 뭔 소리인지 지금 뭐가 어쩌다고 이건 뭐고 저건 뭐요? 알 수가 없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내면 되죠. 소리 내시고 따라하시고 소리 내시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뭔지 붙여가시고. 자 보시죠.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리모델링 하려면 셋째 줄 끝에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가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다음 쪽 가세요. 양괄 2번. 리모델링 허가 기준이 있고 이 주택조합 만드는 요건은 뒤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안 써져 있고 지금 여기는 허가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6, 4, 3 양괄호 2번 동그라미 1번 동의비율 작은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만들어졌고 그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려면 기업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75% 4분의 3 이상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괄호 생략하고요. 니은번 동을 리모델링 하려면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75%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전체 리모델링 4분의 3, 동 리모델링 4분의 3이죠. 동그라미 2번 허용 행위가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 생략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그러면 요거는 지금 여기서 봤는데 요건 뭐냐고요? 네, 복잡하니까 책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복잡한 거 압니다만 그래도 귀찮으니까 잠깐 먼저 보고 가시면 아이고 한참 뒤에 있는 거군요. 저 한참 뒤입니다. 예. 책 666쪽에 있습니다. 요거는 666쪽에 있고요. 666쪽 아랫부분에 동그라미 4번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일정한 결의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서 시군구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작은 1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 및 각 동, 과반의 결의. 작은 2번 동을 리모델링 하려면 그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죠. 그래서요. 여기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려면 3분의 2, 리모델링 허가 신청 4분의 3, 리리 3입니다. 리리 3인 거죠. 됐고요. 다시 643 돌아오시죠. 643 돌아와서요. 동그라미 2번 허용 행위 세부적인 사항 생략합니다. 양괄 3번 리모델링 허가 동그라미 1번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조합 대표자 대표회가 시장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까지 내 거 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 3 생략하고요. 양괄 4번 리모델링 위한 시공자 선정 공사 도급 계약 체결 4칸 중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은 좀 복잡한 얘기예요. 이제 뒤에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조합, 직장조합 그걸 이제 뒤에서 보셔야 됩니다. 우선 그런 게 있다는 거고 네 번째 칸이요.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은 뭐가 아니에요? 주택 건설이 아닌 거죠. 리모델링은 건설이 아닙니다. 겨울방학 때 아이엄마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중생, 여고생 애기들 데리고 가서 우리 딸내미가요 다 이쁜데 여기 코만 조금, 눈만 조금 어떻게 이제 뭐 하세요? 리모델링 하십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리모델링 할 수 있지만 성형외과에 가서 아이를 낳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리모델링은 있던 집을 손대는 거지 새로 건설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표의 네 번째 칸 주택 건설이 아니라고요. 대수선 리모델링, 증축 리모델링이 있죠. 그러니까 건설회사랑 공동 시행하니 단독 시행하니 시행 자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고요? 시공자 선정,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돈 주고 일을 맡기는 겁니다. 건설회사에게 돈 주고 일을 맡기는 시공자 선정, 공사 도급 계약이지 공동 시행이 아니라고요. 307호 아줌마, 308호 할머니가 꽃갱이, 호미 들고 나와서 같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게 아닌 거죠. 첫 번째, 건설이 아니다. 따라서 공동 시행이 아니다. 뭐 한다고요? 돈 주고 일을 맡기는 겁니다. 시공자 선정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요. 다음 쪽 동그라미 2번. 시공자 선정할 때 부정, 비리를 막기 위해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한다는 기본이죠. 양보할 3번, 양보할 5번. 리모델링 다 끝났으면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뭘 받아야 되고요? 사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사용검사 받아서 단지를 쓰고 있다가 10년, 15년 돼서 이걸 하는데 리모델링 끝났어도 다시 못 받고요. 사용검사 받고 이제 또 쓰고 하는 거죠. 굵은 3번 리모델링 지원센터 생략하고요. 다음 쪽에 646 굵은 4번 증축형 리모델링 여부 판단 위한 안전진단. 대수전은 벽에 쩍 금가고 기둥에 금가가 생겼으니까 고치면 되는 거죠. 증축은 면적을 늘린다고요. 옛날 기둥은 놔둔 채로 면적을 늘립니다. 그러면 했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옛날 기둥이 탄탄한지 뭘 해야 돼요? 안전진단을 해야죠. 동그라미 1번 세수수 증가형, 수직 증축형을 포함해서 증축형 리모델링 하려는 자는 시장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되고 안전진단 요청받은 시장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까지면 됐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만 더 보시면 동그라미 3번형 시군구와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해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전부 철거가 해야 된다. 얘는 내비두면 안 된다. 전부 철거해야 된다. 재건축 사업 아니면 어찌고 저찌고 다른 법에 의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된다. 얘는 싹 걷어내야 되는데 그 기둥 같은 채로 거기다 붙였으면 안 되죠. 안전진단에 대한 세부 절차가 다음 쪽에 어찌고 저찌고 이어지는데 아이고 이거는 이제 가끔 몇몇 분들이 이 시험하고 관계없는데 시험과 관계없이 이쪽에 대해서 뭔가 일이 이제 그분 사시는 곳에 일이 걸린 게 있다고요. 그걸 갖고 이제 홈페이지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것 때문에 다른 분들도 홈페이지 접속하시는 분도 그거 시험 나와요? 저는 몇 번 얘기 드리죠. 시험 안 나오니까 괜찮아요. 이런 건 시험 아니에요. 근데 또 막 물어보는 분은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물어보시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그쪽 실제 업무에 관련됐으니까 업무에 관련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지 시험 준비를 위한 이쪽에서 할 건 아닌데요. 그래서 그쪽 얘기가 좀 길게 써놨습니다. 그런 거고요.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649. 굵은 5번. 세수 증가형 리모델링. 세수 증가형이 있죠. 양과 1번. 세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비해서 뭘 세우고요? 권리 변동 계획을 세웁니다. 동그라미 1번. 세수 증가된 리모델링 하려는 경우 기존 주택의 권리 변동, 비용 분담,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 승인,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주제 끝에 아시겠어요? 사업계획 승인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 행위 허가 몇 채 미만이요? 30채 미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아래 표를 보시자고요. 649 아래 있는 표에 기존 1000세대 100제곱미터씩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땅 면적이 아니라 건물 면적으로 봤을 때 10만 분의 100, 1000분의 1씩을 갖고 있었죠. 근데 증축을 합니다. 세 칸 중에 첫 번째 칸은 13만 분의 130, 10만 분의 1000분의 1씩을 갖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칸은 13만 분의 129, 13만 분의 100, 세 번째 칸은 13만 분의 115, 13만 분의 100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분이 옛날하고 똑같아요? 달라져요? 달라지죠. 지분이 달라집니다. 다 끝나고 나서 등기 받아놓고 지분이 달라졌네? 그래야 돼요. 미리부터 정해놓고 가야 돼요. 미리부터 정해놓고 가야죠. 지분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미리 정한다. 권리가 변동되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 권리 변동 계획이라고요. 다음 쪽 와서 양괄호 2번 세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비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는데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주최줄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시 차원의 10년 방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 건의 리모델링, 세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그 단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 차원의 방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대수 증가형, 집채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1.15배, 1000세대 있으면 150집, 150집 3명씩 잡으면은 450명, 500명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학교, 도로, 공원, 주차장 등등등, 그러니까 이것저것 기반시설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세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걸 감당할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기반시설을 댈 수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라고 하는 게 그 리모델링 기본계획입니다. 동그라미 1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세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그 아랫줄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운다는 거죠. 됐습니다. 10년짜리 계획 다음 쪽 와세요. 6, 5, 1 동그라미 3번 10년짜리 계획 얼마마다 검토하고요? 5년마다 검토하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의 기본 모델이 뭐예요? 도시군관리계획이죠. 도시군관리계획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냐고 똑같습니다. 둘째 줄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회 의견 듣고 셋째 줄 협의 거치고 넷째 줄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계획이고요. 다음에 양구가 3번 생략하고 굵은 6번 생략합니다. 여기까지 리모델링까지를 보신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의 대우선 증축 10년, 15년 1.3배, 1.15배, 3개층, 2개층.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전원동의에 따라서 입주자 대표의 일부 찬성, 리리 3이 있죠. 리리 3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2절 이하 내용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